문화 콘텐츠란 무엇인가?의 안채린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문화 콘텐츠의 개념과 문화 콘텐츠 상품의 특징, 그리고 문화 콘텐츠 소비 향유의 차별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꼽히는 이유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문화 콘텐츠 산업의 최근 변화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이 처음 본격적으로 부각되었습니다. 기존의 물리적인 것들이 디지털화되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 3차 산업혁명이라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디지털 환경을 토대로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것들이 모두 서로 연결되고 상호작용되는 초연결형 사회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융합, 초연결성, 초지능화로 꼽힙니다. 특히 문화 콘텐츠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서 신기술의 등장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정보통신 기술들이 사실상 문화 콘텐츠 산업 안에서도 핵심 기술로 꼽히기 때문인데요. 가상현실과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드론과 빅데이터와 같은 그런 새로운 기술들은 문화 콘텐츠 산업의 가치사슬 전체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기술은 문화 콘텐츠 제작 과정의 변화를 크게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특정 스타일을 가진 유명 작가의 작품을 모방해서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미술과 음악, 영상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 그림은 2016년에 만들어진 더 넥스트 렘브란트라는 작품입니다. 렘브란트의 작품과 매우 유사하지만 당연히 렘브란트의 작품은 아닙니다. 안면 인식과 AI, 3D 프린팅 기술이 합작된 작품입니다. 364점의 렘브란트 그림의 형식을 분석하고 무엇을 그릴지 결정한 뒤에 얼굴의 세밀한 부분들을 분석해서 전형적인 렘브란트 그림의 눈과 코, 입, 귀 등을 만들어냈고요.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렘브란트가 사용했던 그림의 질감이나 붓터치를 재현했다고 합니다. 음악계에서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미국 예일대에서 쿨리타라는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바흐의 곡들을 알고리즘으로 분석해서 비슷한 스타일의 곡을 작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완성된 이후에 바흐의 진짜 노래와 음악과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이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2014년에는 이런 논문도 나왔습니다. 인기 있는 댄스 음악들이 시대별로 어떤 변화를 보여왔는지 분석한 것인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시대가 흐를수록 댄스 음악 전체의 길이는 짧아지고 있고요. 템포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춤을 추기에 적합한 정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분석들을 통해서 AI가 직접 작곡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시대 경향에 맞는 곡을 작곡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겠죠. 제작 영역뿐만이 아니고 유통 소비의 영역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일상 속에서 SNS와 같은 공간에서 인터넷상에 남겨놓은 여러 가지 흔적들, 즉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소비자들에게 맞춤형 콘텐츠와 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들이 크게 발전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형식의 분석을 합니다. 특정 음악 사이트의 이용자들이 접속하는 데 쓰는 매체의 종류, 그리고 시간대별로, 요일별로 가장 많이 접속하는 때가 언제인지, 접속을 하고 나면 사이트에 얼마나 오래 머무는지 등을 기록하고 분석해서 해당 사이트의 운영 방식, 신곡의 발표 시간, 서비스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문화 콘텐츠의 경험제적 특성, 즉 소비자들이 실제 문화 콘텐츠를 소비하기 전에는 그 상품의 효용을 미리 알 수 없다는 한계를 AI 기술을 활용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문화 콘텐츠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은 기술의 발전이 많은 것을 변화시키는 건 맞지만 기술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그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함께 개발되어야 시너지 효과가 나고 새로운 콘텐츠 시장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영화 아바타가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D 영상 기술은 아바타 개봉 당시에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죠. 하지만 3D로 구현되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문화 콘텐츠인 아바타가 기획되면서 3D 기술은 문화 콘텐츠 핵심 기술로서 날개를 달게 됩니다. 아바타의 성공 이후 한때 가정용 TV도 3D로 출시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특정 기술에 최적화된 콘텐츠의 성공은 해당 기술 시장의 성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미래 콘텐츠 기술로 꼽히고 있는 가상현실, VR은 어떨까요? 아직까지 VR 기술에 최적화된 콘텐츠가 충분히 개발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단계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콘텐츠 기획자들이 VR, AR, XR 등의 새로운 미디어 기술에 걸맞은 콘텐츠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단계이지만 머지않은 날에 이러한 신기술의 안성맞춤인 콘텐츠가 등장할지 등장하지 못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의 강점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객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콘텐츠의 등장이 중요합니다. 음악산업의 기술 발전 과정을 보면 더욱 확실하게 기술의 발전과 콘텐츠 개발의 시너지가 갖는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LP판으로 음악을 들어야 했던 때 가볍고 가성비 좋은 카세트 테이프 기술이 등장하면서 쉽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음악 시장의 성장으로 이어졌죠. 기술의 발전이 음악 시장의 대중적 발전을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카세트 테이프의 편의성과 더불어서 좋은 음질까지 함께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에 맞추어서 CD 기술이 등장했습니다. 얼마 후에 일본의 에스모 전자 브랜드는 카세트 테이프의 편의성과 CD의 음질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MD라는 새로운 기술 규격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가벼워서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음질은 CD 그대로인 나름대로 획기적인 기술이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S사의 MD라는 기술 규격은 출시 몇 년 만에 생산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음반 기획사도 MD의 형태로 앨범을 출시하지 않았고요. MD로 음악을 듣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직접 CD를 사서 MD로 실시간 녹음을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여기에 발맞춰서 컨텐츠 개발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에 MD 시장은 출시 몇 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MP3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별도의 CD나 카세트 테이프가 아닌 MP3 파일을 저장할 작은 플레이어만 필요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그마저도 필요 없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좋은 음질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서 콘텐츠를 제작 환경이 함께 변하고 소비자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져야 시너지를 일으켜서 시장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상과 현실을 융합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개발된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많은 비대면 서비스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대중화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발전이 또 다른 콘텐츠 산업의 성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적 환경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대중들이 이를 즐기기 위해서 충분히 모여들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죠. 결국 사람들이 움직이고 스스로 즐길 수 있는 환경과 콘텐츠가 동시에 마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저는 문화가 인간의 활동과 관련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과 문화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이 마지막 강의에서도 저는 인간의 활동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뜨거운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문화 콘텐츠의 기획과 제작, 생산, 그리고 소비에 이르는 과정은 여전히 인간의 창의성과 자발성, 주체성에서 가장 큰 가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창의성과 주체성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 산업은 여전히 문화를 만들고 향유하는 인간 활동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 영역입니다. 발전해가는 기술은 그 어떤 영역보다도 빠르게 흡수하고 그와 더불어서 인간의 창의적 활동의 가치를 계속해서 증명해내어야 되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 산업은 그 어떤 산업 영역보다도 미래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많은 직업이 사라진다고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인간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 콘텐츠 상품의 기획과 제작 과정은 기술만으로 쉽게 대체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문화 콘텐츠 산업이 미래 산업인 이유이고 그 어느 때보다도 주목해야 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문화 콘텐츠는 무엇인가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